네. 잘 쉬셨는지요? 네. 다음 이제 이어서 2장 부가어치스의 마법, 의제 매입세 공제를 아시나요?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면세 농산물, 특별히 이제 농산물이 여기에는 많아요. 네. 농산물이 많고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하면 뭐 네. 밭에서 나온 거를 우선 많이 떠올리시기 때문에 우선 농산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세 농산물로 과세 매출을 낼 때 제공되는 절세의 꽃이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의제매입세 공제랑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공제랑 뭐가 다르길래 절세의 꽃이라고 그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약간 아리까리하죠. 심지어 부가세고 면세 농산물 하면은 8%, 뭐 9% 이렇게밖에 안 해주고 10%도 다 안 해줬는데 이게 무슨 절세의 꽃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걸 들으면 이게 굉장히 절세에 좋은 거고 국가에서 이거는 좀 혜택을 많이 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반드시 받아 먹어야겠다 그리고 잘 챙기자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2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하실 게, 그럼 과연 나는 얼마의 공제율을 받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나 얼마예요? 네, 얼마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얼마일까 보시면은 일반적인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이에요. 108분의 8. 네,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아무튼, 네, 108분의 8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 그렇고 연 매출이 이제 4억 원 이하인 이제 음식점은 109분의 9예요. 조금 더 하죠. 네, 조금 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뭐 한 자리 숫자니까 굉장히 적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은근히 큽니다. 바로 제가 쓴 것 중에 1억 900만 원 매입 시에 약 900만 원의 부가세를 공제받는 효과가 발생해요.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딱 오니까 되게 좀 크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약간 이제 커요, 이만큼. 그래서 1억 900만 원 매입을 1년 동안 이제 월마다 하면은 뭐 1000만 원도 안 되지만 1년이면은 1억 900만 원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시고 그중에서 900만 원이나 부가세를 받으면은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공제율도 은근히 크다. 그리고 일반적인데 8%, 연말치 4억 이상은 4억 이하에 조금 영세하는 100, 109만큼이라도 해준다. 네, 요게 이제 일반 개인 음식점입니다. 근데 일반 개인 음식점도 전부 다 내가 모든 매입에 대해서 이거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면세로 사오는 거예요. 면세로 사오는 거. 과세로 사오는 건 당연히 해당이 없습니다. 면세로 사오는 거. 물품은 이따가 또 얘기 드릴게요. 옆에서도 좀 얘기 드리겠지만. 자,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로 매입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카페는. 그래서 카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면세는 가장 큰 거가 로스팅하지 않은 생두예요. 로스팅하지 않는 생두. 이제 카페를 하시려는 분들은 생두 바로 알아드시겠지만 이제 초창기에 들어가실 분들 생두가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안 볶은 겁니다. 로스팅 안 볶은 거. 그냥 진짜 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공되지 않은 흰 우유. 이것도 가공되지 않은 흰 우유예요. 흰 우유. 여기 초코우유, 딸기 우유는 바로 밑에 써있죠. 이거는 가공된 우유예요. 그래서 초코, 딸기랑 흰 우유랑 다르다. 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세는 로스팅하지 않은 애들 생도, 과세는 로스팅된 원두, 까맣게 이제 볶은 애들은 전부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매입세 공제인 10%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시럽이 들어간 초코우유, 딸기우유, 아무튼 그 초코, 딸기, 아무튼 색깔 들어가면 그냥 네, 그냥 과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색깔 들어가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입하실 때, 그리고 세액 공제를 받으실 때 꼭 이제 영수증을 보시면서, 아, 이거, 가공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카페에 또 이런 게 더 많으니까 더 얘기를 드리는 거고, 헷갈리시니까. 생두랑 원두, 아, 이게 뭐야. 우유, 똑같은 우유, 초코우유, 흰우유, 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주의하시라고 카페 사장님은 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율은 최소 108분의 8, 그리고 플러스 되면 109분의 9예요. 자, 근데 이런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나라에서는 적격 증빙이라고 해가지고 적격 증빙을 꼭 수치를 해라. 꼭 가지고 있어라. 적격 증빙. 이거 없으면 안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라도. 왜냐면은 국가에서도 뭔가 네, 실질적으로 증빙이 있어야 뭘 해주죠. 그죠? 증빙 없이 뭐 해준다고 하면 국가도 해주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계산서라고 하는 걸 받아야 돼요. 계산서. 이게 계산서 하면은 생계산서라고 당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거 아닙니다. 계산서라고 따로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사장님한테 아 이거 세금계산서 상대방이 그럴 거예요.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하면은 아 무슨 소리야 나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 때 얘기하실 때 그게 아니라요. 계산서라고 별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실 때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카테고리랑 계산서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계산서 누르시고 발급해 주시면 돼요. 라고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을 받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계산서 발급 안 하고 그럼 나 신용카드 가서 쓰면 안 돼요? 아, 됩니다. 신용카드로 쓰면은 오케이. 네. 회사에서 발급 안 받으셔도 돼요. 소규모 업자한테는 당연히 신용카드 쓰시죠. 네, 신용카드 써요. 네, 뭐 시장 가가지고 뭐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과일 가게나 뭐 아니면 뭐 채소 가게나 이런 분들은 그냥 신용카드 받아요. 신용카드 받고 끝. 계산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에 이제 거기 그 가게 갔는데 어우씨 신용카드 안 가져왔네. 이체돼요? 이체됩니다. 이체해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돼요. 이체만 하고 끝? 하면 안 돼요. 현금 영수증 그쪽 사장님한테 현금 영수증 꼭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주시면서 이 번호로 현금 영수증 끊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적격 증빙이에요. 쉽죠?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 그냥 쓰면 되고, 지출 증빙, 현금 영수증 뭐 가서 그냥 해달라고 하면 되고. 근데 계산서가 약간 헷갈리시니까 계산서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계산서예요. 반드시 얘기를 드리시고, 네, 드리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다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려주시고 계산서 주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현금 영수증 없는 거래, 뭐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이제 마이너한 게 현금 영수증인데, 그러면 혜택이 없어요. 네, 혜택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유죄매입세 공제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발급을 못 해준다라고 하는 곳이랑은 사실 거래를 안 하시는 게 편하긴 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하셔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네, 안 하시는 게 세무적으로는 좋습니다. 요거 세 개 반드시 챙기자. 안 그러면 인정 절대 안 된다. 인정 안 될 뿐 아니라 잘못하다가 소득세 경비도 못 받아요. 그거는. 그래서 부가세 측면, 소득세 측면 다 어마어마하게 손실이기 때문에 그럼 뭐 4대 원까지 하면은 거의 그거 하나 안 받으면은 최소 30%에서 40%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그래서 반드시 받으십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시면은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샀을 경우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최소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낄 수 있는 거 다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받으세요. 부가세, 종소세, 사대보험 다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제가 부가세랑 같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종소세가 그럼 뭐냐?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다 아시지만은, 한 번 더 이제 환기시켜드리는 측면이에요. 환기시켜드리는 측면. 왜냐면은, 이거 뭐 10만 원짜리 샀는데, 안 받으면 어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 네. 구조는 뭡니까? 내 주머니에 진짜 남는 돈을 종합소득으로 하고, 이거는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빼요. 그럼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매출은 무조건 찍히는 거고, 내가 이제 일부러 누락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일부러 뭐 상대방한테 현금으로 줘, 대신 뭐 좀 싸게 해줄게, 뭐 이렇게 매출 누락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잡혀요. 왜냐면 상대방도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달라 그래요. 세금계산서 달라, 아니면 뭐 신용카드 뭐 달라, 뭐 세무명수 좀 처리해 달라라고 당연히 그럽니다. 그럼 내 매출 다 잡히죠. 근데 필요경비를 빼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적격 증빙 안 받으면 이걸 못 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만 커지고 경비가 줄어드니까 나는 세금만 왕창 냅니다. 세금만 왕창 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써놓은 거. 영수증의 혼돈입니다. 네, 영수증의 혼돈이에요.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경비 처리할 영수증 잊어버리면은 세무서는 어, 모르겠고 경비 처리 입증을 해라라고 해요. 입증을 하라. 근데 사장님이 나 진짜 냈어요. 뭐 여기 뭐 현금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뭐 이체 내역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체 내역은 있어요. 그렇지만 증빙이 없잖냐 하면서 웬만하면 안 내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이거 증빙 뭔지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찾아야 되는데 영수증 못 받으면 어디 있어요? 못 찾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사장님들은 매출만 엄청 올라가고 필요 경비 안 되고 하면은 소득만 높아져서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 종합소득세는 사대보험에다 영향을 미쳐요. 사장님 사대보험이 어마어마한 거 다들 아시죠? 10몇 프로예요. 이 뭐냐면 직장인들과 달리. 그러면은 자, 아까 면세 농산물 구입한 거 예를 드릴게요. 8%못 받죠. 그다음에 10몇 퍼센트 사대보험 안 낼 거 더 내죠. 그게 한 15% 넘어요. 거기에다 플러스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 못 받죠. 이거 웬만하면 그 10% 이상은 다 걸려요. 그러면 최소 10%만 잡아도 요 세 개 합치면은 3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말 나는 소득도 없는데 30%나 세이브할 수 있는 거, 최소 30% 세이브할 수 있는 거 날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라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증빙을 반드시 더 챙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머리에 새기세요. 나 하나 안 받으면 최소 30%씩 손해본다. 그러면은 자, 적격 증빙은 뭐냐? 라는 게 있어요. 적격 증빙은 3만 원을 기준으로 진짜 3만 원 넘으면 무조건 적격 증빙. 3만 원 미만은 약간 좀 애매한 증빙도 좀 봐주기는 합니다. 네, 인정이 됐을 때. 그럼 얘기를 드릴게요. 3만 원 초과는 무조건 적격 증빙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가 나와요. 페널티가. 페널티가 나오고, 그리고 인정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인정하기 너무 받기도 힘들고 그리고 적격 증명은 무조건 페널티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간이 영수증 있잖아요. 저희 이제 그 좀 영세한 분들이 영수증 이거 줄 테니까 알아서 쓰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받으신 적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계좌이체 해주겠죠. 근데 소명을 해서 이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증빙물비 가산세라고 해가지고 2%를 때려 맞습니다. 네. 때려왔기 때문에 소득세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으나 내가 가산세를 낸다라는 거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간이영수증 받을 때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카드 긁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세금내서 받든지 현금영수증 받든지 뭐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요 세 개 넘어가면은 우선 2% 받을 수 있다. 2%짜리 가산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적격 증빙을 꼭 받자. 특히 3만 원 초과는 무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뭘 누락하시는지도 이제 좀 봤어요. 많이 누락하시는 게, 약간 이제 되게 사소한 건데, 이 사소한 거 놓치면 또 너무 억울해요. 근데 사소한 건데, 첫 번째가 이제 공과금 명의를 변경을 안 해놓으시는 경우가 첫 번째더라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공과금 명의 변경을 누락한다. 네. 그래서 청구서가 막 날라오는데 상호가 옛날 상호예요. 난 모르는 상호가 막 나왔어. 근데 모르겠어. 귀찮아.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에 집계가 안 돼요. 집계가 안 되고 부가세도 예를 들어 받아야 되는데 부가세도 못 받고 부가세 환급도 못 받고 그 소득세 환급도 못 받고 이런 좀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소득세 비용 처리도 안 되고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시작을 딱 하시면은 공과금 명의부터 먼저 바꿔놓으세요. 딱딱 바꿔놔졌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꼭 변경해 주셔서 내 명의로 받자.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몇 달 지나가면 이제 네, 좀 어려워지는 거죠. 받아야 될 거 못 받고 환급 못 받고 나중에 소득세 받아야 되는데 증빙은 딴 사람 이름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말고 공과금 명의 변경하자. 두 번째 프랜차이즈 비용이에요. 예. 프랜차이즈 비용. 이거 당연히 이제 교육비예요. 교육비. 예. 교육비, 뭐 가맹비 이런 거 있잖아요. 매월 내는 거 있어요. 가맹비, 뭐 로열티, 당연히 뭐 매출에 대비해서 로열티 내죠. 예, 이런 것도 전부 다 적격 증빙을 수취하셔야 됩니다. 네. 뭐, 좀 큰 데는 당연히 뭐 이렇게 하면은 적격 증빙 다 줘요. 이거 달라. 뭐 로열티 당연히 달라. 뭐 교육비 하면은 뭐 달라. 근데 교육비도 안 챙겨줄 수도 있으니까 꼭 얘기하셔야 돼요. 내면은 달라. 근데 작은 프랜차이즈일수록 이런 거 빼먹는 경우 은근히 있더라고요. 특히 교육비.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쪽이 좀 상대 프랜차이즈도 약간 영세하거나 관리 시스템이 좀 잘 안 돼 있으면은 조금씩 누락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장님들께서 잘 생각하셔, 잘 감안하셨다가 바로바로, 야, 나 이번에 교육비 냈는데, 그거 처리해줘. 네. 생계산서 내놔. 하면은 다 줍니다. 네. 그래서 꼭 챙기시라. 그리고 세 번째, 네. 제일 이제 마음에 약간 걸리기도 하면서 뭔가 좀 찜찜하면서 하는 게 바로 가족 인건비입니다. 네. 가족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겠어? 라고 생각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문의가 와요. 이거 와이프 좀 이렇게 좀 쓰려고 하는데, 이거 좀 합법이에요? 무슨 합법인지 아닌지도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합법이에요? 합법입니다, 이거는. 배우자분이 내 식당, 내 가게에 와가지고 일을 하신다. 합법입니다. 네, 합법이고요. 절대 이거 불법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불법 아닌데 불법인 경우는 무엇이냐? 실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처리하면 그거는 이제 탈세예요. 네, 이거는 탈세인데 실제 와서 일을 하고 월급을 줬다. 이거는 100% 합법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도 이제 뭐 얼마를 줘야 되는지, 뭐 퇴직금이나 뭐 기타 뭐 상여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사대보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좀 디테일한 건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 대전제, 가족이 내 업장에서 일을 했다. 합법적으로 인건비가 처리 가능하다. 네. 라는 거 머리에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 처리만 하면 돼요. 그럼 합법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게 바로 이제 두 번째죠.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거. 반드시 통장으로 이체하세요.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소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장님들께서 우려하시다시피 국세청도 가족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약간 삐딱하게 봐요, 우선. 합법은 맞아. 합법은 맞는데, 진짜일까?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짜로 인건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 진짜일까라는 생각하고 봐요. 국세청도. 그래서 그 국세청에 좀 이제 우려를 진짜 좀 덜고 나는 진짜로 우리 가족 썼어요 라고 하시려면은 통장이체 첫 번째입니다. 이게 통장이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원천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원천세를 신고 안 하시면은 이거 통장이체 증여로 볼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그냥 증여로 봐요. 잘못하다가 뭐 오해해 줬어요 하면 월급인데요 왜 원천세 신고도 안 했어요? 신고 안 하면은 증여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원천세 신고 반드시 세무대리인한테 자, 내 가족 중에 이분이 우리 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인적사항 주고 자, 월급 얼마예요? 해가지고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원천세 신고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신고하고 이제 완전 합법적으로 비용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경비 누락하거나 이제 또 세 번째는 굉장히 뭔가 마음에 찔려서 뭔가 사회적으로 이거 불법 아니야, 뭐 탈세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합법이고 탈세 아닙니다. 딱 두 가지만 해놓으시면은 아주 당당하게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뭐 이것도 약간 이제 팁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우리 와이프는 우리 업장에서 카운터 봐요. 근데 월급이 5천만 원이에요. 라고 신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걸립니다. 네. 월급 5천만 원을 주는 그런 카운터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책정하실 때 사회적 통념에 맞아야 돼요. 네. 사회적으로 통념에 맞는다. 그 얘기는 내가 그 자리에다가 누구를 쓰더라도 줄 수 있는 월급을 책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운터를 보는 사람한테 나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300만 원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보통이다. 라고 하면 300만 원 주셔야지. 여기다 5천만 원 꽂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원천세를 하든 통장을 하든 이거는 걸립니다. 네. 조사 나와요. 이런 거는. 그래서 하시되 사회적 통념에 맞게 하자. 네. 그렇게만 하시면 합법입니다. 다음 이제 주의하실 거. 배달의 민족과 배달 대행은 달라요. 이거 다 배달인데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달라요. 왜 다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배달 앱은 플랫폼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배민, 파이츠, 뭐 요기요 얘네들은 수수료에 대해서 바로바로 세금 계산서 끊어줍니다. 네, 끊어줘요. 얘네들은 칼이에요. 칼같이 끊어줍니다. 네. 왜냐면 자기네 매출이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사장님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게 자기 매출이기 때문에 자기 매출 누락하면 얘네들 너무하게 페널티도 세고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은 매출 누락을 안 하려고 해요. 성질 자체가. 대기업들은 그 내부의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이랑 이제 그런 거상 절대로 매출 누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칼같이 세금 계산서를 내줘요. 그래서 편해요.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얘네들이 딱 내주는 그런 얘네 세금에서 그냥 바로바로 수수료에 대해서 그냥 비용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도 바로바로 하면 돼요. 편해요. 문제가 이제 배달 대행이죠. 네, 라이더. 일반적으로 이제 라이더라고 하는 이 셋 말고 다른 애들, 뭐 생각대로 바로 보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좀 달라요. 얘네들은 충전하고 그다음에 라이더한테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약간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얘네한테는 자,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꼭 해주세요. 이번에 내가 수수료 얼마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수료 쓴 거 얼마고 그거 정산해가지고 나한테 수수료에 대한 세금에서 발행해서 해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약간 마이너하잖아요. 얘네들은 대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 체계가 약해요. 약간 약하기 때문에 기계 아니든 약하고 얘네도 약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지시켜주고 해달라고 안 하면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대표님들만 손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네들 할 때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확인하고 꼭 받자.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예, 대표님들이 손이 한 번 더 가느냐 마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가지고 포장 용기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 포장 용기. 포장 뭐 근데 이거는 뭐 그나마 쉽죠. 네. 그나마 쉬운 게 대표님들 뭐 이런 거 사실 때 배달 용기 뭐 이런 거 사실 때 뭐 증빙 대부분 다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이제 뭐 5% 온라인에서 사면은 뭐 그냥 바로바로 다 신용카드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도매상 현금 거래하실 때가 있어요. 큰 애들. 또 사실 그 걔네들이 조금 더 싸기도 하고 그럴 때 반드시 생계사서 받자. 물론 신용카드 결제하셨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걔네들한테도 뭐 걔네들도 뭐 아이 뭐 좀 현금을 하면 좀 싸게 해줄게요 이렇게 내고 들어올 때 있죠. 내고 들어올 때 반띵 안 해주면 안 해. 라고 하시면 돼요. 반띵 안 해주면 안 해. 우스갯소리로. 근데 절대로 안 해주겠죠. 그래서 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현금 세금 계산서 또는 뭐 현금 영수증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쓰레기 처리 비용도 훌륭한 경비. 네. 이것도 당연히 경비가 처리가 됩니다. 네. 이거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뭐 종량제 봉투, 뭐 기파, 뭐 청소 대행업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전부 다 경비 처리 다 됩니다. 그래서 귀찮다고 이런 거 그냥 스킵하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잘 모아 놓으시면은 소득세 다 줄어들고요. 네. 부가세에 해당되는 뭐 과세 물건, 과세 용역 같은 경우는 다 과세 처리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네,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챙기시면은 또 많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네, 어떤 증빙을 챙겨야 되고, 네, 그럼 왜 챙겨야 되느냐, 그리고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거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보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내가 기장을 해야 되느냐,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예,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부장님들께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다가오면은, 이제 좀 뭔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세요. 단순 경비율로 할까? 뭐, 정보 기장을 할까? 물론, 국세청에서 안내장을 줍니다. 안내장을 줘요. 당신은 단순 경비율입니다. 뭐, 당신은 복식국입니다. 추계 신고하세요. 뭐, 장부 기장하세요. 다 나옵니다. 안내장 뿌려요. 근데 그 안내장대로만 하면 되는 것도 맞긴 맞는데, 자, 추계 신고로 해가지고 단순 경비를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냐? 나는 간편정도 할게요. 또는 나는 복식부기 해가지고, 복식부기 해가지고, 어, 진짜 내가 비용 많이 써가지고, 오늘 다 복식부기 해야겠다. 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소 신고하실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중소 신고할 때 이제 세무 대리인들한테 이제 수수료를 얘기를 하실 때, 단순경비를 하면 되게 싸요. 사실 세무 대리인들도 너무 편해요. 이거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굉장히 편합니다. 단순 신고, 단순 연부로 빨리빨리 너무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냥 쉬운데 그게 만능이 아니에요. 단순 경비율로 들어가면은 진짜 그냥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매출에 대해서 그냥 딱 비용 쳐버리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진짜로 쓴 비용을 못 넣어요. 못 넣으면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 올해 매출은 뭐 5천만 원이야. 근데 비용이 1억이었어.
근데 이거, 이거 세무대리인한테, 뭐, 회계사한테, 이거 수수료 해가지고 장부 살려면은 뭐 100만 원이나 뭐 200만 원 들어가. 이러면은, 근데 단순 경비로 하면 예를 들어 뭐 되게 싸게 돼요. 뭐 몇십만 원이면 돼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하시겠죠. 이걸 신고하는데 뭐 몇백만 원을 들여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택을 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 경비율 또는 추계 신고가 좋은 것만이 아닌 게, 자, 위험 요인 제가 써놨죠. 매출 증가 시 기준 경비율이 적용돼서 세금 폭탄이 맞아요. 뭐냐?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로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쓴 거 하나도 인정이 안 되고 그냥 딱 들어가요. 근데 기준 경비율 그 구간을 넘어가면은 이 기준 경비율 구간이 굉장히 낮아요. 비용 처리 자체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요. 푹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줘야 될 비용 아끼는 것보다 세금을 내는 게 훨씬 많아져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5천만 원인데 비용 1억 썼어요. 근데 그럼 마이너스 5천이잖아요. 근데 추계 신고해버리면은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고 그냥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결손금도 못 받아 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국세청한테 당신은 추계신고입니다. 당신은 단순경비일입니다. 안내장 받아도 반드시 세무대리인한테 얘기 한번 하시고, 자, 내가 이런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 매출이 이렇고 대략 비용이 이럴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상담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세무대리 비용 나간다는 거 아끼지 마시고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세무대리인들도 딱 봐가지고 단순경비를 하세요. 추계신고를 하세요. 양심적인 분들은 다 얘기해줘요. 자, 이게 낫습니다. 이거 낫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게 더 좋다고 하니까 꼭 얘기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가세요. 네. 상담 받으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혼자 고민하시면은 뭐가 비용인지, 이거 되는지, 뭐 비율은 얼마인지, 뭐 기준형 비율, 뭐 단순형 비율, 머리는 아프고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그냥 딱 대리인한테 가서 뭐가 좋아요? 견적 내주세요 하면은 딱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이제 자동차. 네, 자동차. 네. 자동차 공제, 부가세 공제가 될까 안 될까? 자, 우선 제가 부가세랑 소득세 따로 얘기 드릴게요. 자, 자동차 중에서 부가세 공제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되는 애들은 차량 종류가 1000cc 이하의 경차여야 돼요. 또는 아예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트럭이어야 돼요. 왜 얘네들은 부가세 100% 공제를 해주느냐?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자, 경차는 우선 혜택을 준 거예요. 경차는, 자, 국가적으로도, 그래, 경차를 쓰면은, 휴가일도 아끼고, 뭔가 이 공간도 좀 아끼고, 하고, 자원도 아낀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 경차는 부가세 공제 100% 환급 해가지고 해줘요. 그럼 부인승 이상은 뭐예요? 얘네들은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네, 많아요. 물론 카니발 9인승 산 다음에 안에 다 뜯어내고 4인승으로 개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사장님처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니발 뭐 9인승 이상 뭐 11인승 뭐 그다음에 뭐 많잖아요. 얘네들은 사업성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스타렉스 이런 애들.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네, 업무용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해주고 뭐 트럭. 네, 외식업 사장님들 중에서 이제 트럭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얘네들은 100% 네, 업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안 해요. 그냥 오케이 그러면 트럭 그냥 바로 그냥 해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100% 업무용으로 인정돼서 차량 구매비
10%, 그죠? 차량 구매비 요금은 부가세 10% 환급, 주유비도 환급, 수리비도 환급 해가지고 전부 다 공제해줘요. 그래서 이게 부가세 신고하실 때, 내가 지금 이 부가세 신고할 때 딱 보니까, 내가 요런 차량이다. 그러면 그 신고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다 선택해서 공제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공제로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무대리한테 보내시면은, 세무대리인이 딱 보고, 공제 오케이. 해서 가요. 근데, 자, 이제 불공제가 되면 안 되죠. 불공제, 환급 안 되는 이유. 일반 승용차 및 SUV,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 그랜저, 기타 뭐 외제차, 뭐 외제, 뭐 기타 외제차, 아니면 뭐 기타 뭐 BMW, 벤츠 다 안 돼요. 그중에 SUV 뭐 다 안 돼요. 네. 이유는 뭐예요?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어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적 사용이 뭐냐? 사장님들이 이런 승용차를 물론 이제 뭐 시장 갈 때, 매입을 위해서 시장 갈 때도 쓸 수 있어요. 예. 매입, 예를 들어 고기 사와야 되는데, 나 내 승용차로, 코스트코 맨날 가고, 그런데 왜 안 해줘? 이거 안 해줘? 라고 하는데, 맨날 거기만 가시지 않죠. 네. 자녀랑 뭐 어디를 놀러 갈 때도 쓰고, 또는 뭐 여행 갈 때도 쓰고, 이래요. 이런 승용차나 SUV는. 그래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는 안 돼. 부가세는 안 돼. 못 해주겠어. 이게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실 때 내가 가진 차량이 얘네들밖에 없어.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 때 선택 불공제를 할 수가 있어. 선택사항을. 그럼 무조건 불공제로 때리셔야 돼요. 불공제로 선택하시고 세무대리인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나 그 금액으로 그 자료를 넘기셔야 되지. 이거 공제로 바꿔놓으시면 세무서한테 전화 와요. 진짜로.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돼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불공제도 되고, 과산세도 물고, 뭐, 손해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아끼자고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크게 이제 되돌아오니까. 네. 그리고 요새 너무 이제 IT가 발전을 해서 가려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공제를 꼭 하시고 가시면 돼요. 대신 종소세는 혜택이 됩니다. 소득세 때는. 소득세 때는 이런 차량도 내가 진짜 업무에 썼어요 라고 주장을 하시고 하면은 네, 등록하시면 경비 처리돼요. 네. 그래서 사업용 카드 결제는 당연히 다 하셔야 돼요. 리스를 해도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시게 되고 계좌도 사업용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주유, 기타 수리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득세에서 경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가세는 불공제예요. 환급 안 돼요. 수입 위반 승차 대신 종합소득세는 돼요. 그러니까 요거 차이 아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외식업 인건비 관리에서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3장입니다. 가장 무서운 폭탄은 주방과 홀에서 터진다. 사람 관리가 곧 세금 관리입니다. 네. 많은 대표님들,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사람 관리 너무 어렵대요. 네. 저도 근데 약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사람 관리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게 마음 상하는 것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스케줄 관리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세금 특히 4대 보험에서 너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홀서비 알바생 4대 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려운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4대 보험의 의무 가입 기준은 우리나라는 한 달에 60시간을 하거나예요. 8일 이상 근무 시에는 알바라도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이게 옛날 뭐 20년 전이랑 조금씩 변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60시간을 이상 또는 8일 이상입니다. 이거 엔드는 아니에요. 60시간 하고 8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는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60시간 넘게 일을 시키거나 8일, 날수로 8일, 60시간이 안 돼도 출근 날이 8일 이상이 되면은 4대 보험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의무예요, 의무. 자, 그런데 이거 근로자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3년치 소급추징주의라고 제가 써놨는데 근로자 중에서 자기도 이제 4대 보험 내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근로자도 반 내잖아요. 그래서 나 원치 않고 그냥 사업소득 3.3%나 아니면은 기타 소득 4.4%로 해주세요. 라고 쇼부 치려고 하는 그런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네, 많아요. 왜냐면 알바생들은 약간 알아요. 이거를 굳이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안 했다가 적발 내봤자 어차피 나한테 피해 안 온다는 거 아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거가 왜 아냐면은 특히 요새 뭐 알바생분들은 좀 젊잖아요. 그분들은 서치해봐요. 자, 이거 이럴 경우에는 누구 책임인지 다 서치해봐요. 그래서 약간 노동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알바들이. 다른 법은 모르는데 노동법만 알아. 사대보험 이런 것만 알아. 이런 경우가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원치 않아가지고 나 진짜 안 했어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거는 사장님이 무조건 다 뒤집어 쓰고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 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근로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그 근로자 잡아가지고, 야, 너 때문에 나 이거 냈어. 그러니까 돌려줘. 네, 그다음부터 딱 전화했으면 그다음부터 전화 안 돼요. 도망가요, 도망가. 그냥 차단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근로자가, 나 3.3% 해주세요. 기타 소득 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걸려요. 네, 요새 다 걸리고, 어, 지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어린 분들께서 상당히 노동법에 빠삭하다. 빠삭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라는 걸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3.3% 꼼수의 최고. 주방 이모님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썼어요. 흔한 편법 실응고 사례가 바로 이거죠. 사대보험 아끼려고 아끼면 사실 도움은 돼요. 이거 아끼면은 사장님이 내셔야 될 금액들이 한 8% 되거든요. 거의 8% 되는데 그거 아끼면 뭐 좋잖아요. 사실 뭐 300만 원에 8%는 뭐 38, 24만 원씩 아끼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합시다. 네, 해가지고 3.3%대는 사업소득으로 하고 편법으로 신고해요. 그런데 프리랜서의 정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할 때 출퇴근하고 자율적 결정하고 사업주 구체적인 지휘 감독 받지 않는 자라고 하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프리랜서가 되려면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알바한테 출퇴근 자율적으로 결정 못 하죠. 알바한테 너 자율적으로 출퇴근해. 뭐, 오늘은 10시에 나오고, 내일은 11시에 나오고, 알아서 해. 그리고 뭐, 알아서 잘 해. 알아서 잘, 뭐도 만들고, 알아서 음식 만들게 해. 절대 아니래요. 출퇴근 시간 바로바로 지키게 하시고, 다 이제 지휘감독 다 하시는 게 실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사해보면 이분 프리랜서가 아닌 거예요. 근로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프리랜서 안 되죠? 그러면 이걸 또 이용을 해요. 자,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래, 서로서로 이렇게 잘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이 뒤통수를 쳐가지고, 왜냐면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퇴직금도 없고 주휴상 뭐 이런 게 없어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노동청에다가 근로중단에다가 신고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이런 근로자 편입니다. 그럼 우선 사장님들만 우선 때려 맞고 그 다음에 뭐 가는 거예요. 퇴직금도 나오고 4대 보험도 다 추징되고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까지 받아요. 잘못하면 빨간 줄도 가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프리랜서 계약은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안 하시는 게. 네. 이제는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 옛날에 3.3%, 4.4% 하지 않았어? 아예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자, 이제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근로자다라고 생각하시고 4대 보험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만 따지시면 돼요. 4대 보험이냐 아니냐를 따지시면 된다. 이제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자, 4대 보험 꼭 가입해야 돼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8일 이상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60시간 미만, 8일 미만으로 하는 사람은 그럼 4대 보험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이거 아니에요. 미만인 사람들도 고용보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만인 알바, 예를 들어 1시간을 일하거나 하루만 일해도 이 사람은 고용보험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용보험을 안 하잖아요? 그럼 과태료가 날라와요. 근데 이 과태료가 세금보다 훨씬 세요. 얼마냐? 한 명 잘못하잖아요? 한 건에 3만 원입니다. 10명 잘못하잖아요? 10건이면 30만 원이죠? 한 1년 동안 안 했어. 360만 원 날라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더 무섭다. 그래서 과태료가 더 무섭기 때문에 그냥 알바 쓰면은 우선 고용보험은 무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고용보험 신고하셔야 돼요. 네, 이거 놓치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놓친 다음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과태료 맞아서 진짜 정신 못 차리시고 슬퍼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알바 무조건 고용보험. 사람 쓰면 고용보험.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식당 사장님 합법적 절세액이라고 뭐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거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을 그걸 책정했으면은 그중에 20만 원은 자 이거는 그냥 비과세로 하자 해가지고 식대로 분리를 하셔서 계약서로 작성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원천 신고할 때도 20만 원은 비과세로 원천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뭐가 좋아요? 직원은 똑같은 금액을 받아도 세금 덜 떼서 실수령액 늘고 4대 보험도 안 떼요. 2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더 좋고 사장님도 좋아요. 사장님도 원래는 이거 안 해놓으면 300만 원을 전부 다 4대 보험 떼려 맞는 건데 20만 원 빼고 280만 원에 대해서만 4대 보험을 직원용 4대 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해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원칙적인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은 식당에서 매일 밥 줘요. 밥 주면서 뭐 아니면 뭐 식대를 지원해 줘요. 식대를 지원이 아니라 뭔가 현물을 줘요. 이러면은 원래는 중복 안 돼요. 네, 원래는 중복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중복은 안 된다. 네, 그렇지만 뭐 그다음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20만 원 꼭 분리해 놓으시면 모두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정부에서 주는 외식업 사장님 전용 세금 쿠폰이라고 제가 이름은 적어놨는데 뭐 외식업만 받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받지만 우선 뭐 오늘은 외식업 관련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청년 창업세액 감면이에요. 이거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감액 억제 번역 박 또는 뭐 안 해도 돼요. 밖에다 하면은 100% 면제, 안에다 하면 50% 감면. 굉장한 그런 이점입니다. 다음 통합 고용세 공제라고 해가지고 정직원 한 명 더 고용하면은 100만 뭐 수백만 원씩 이제 소득세 깎아주는 굉장한 강력한 혜택이 있어요. 이런 세액 공제. 근데 이런 거를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은 오류가 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류가 나서 잘못 적용하거나 못 적용하거나 이럴 경우 많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세무대리인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돼요 안 돼요 걱정하고 받으시면 돼요. 근데 얘기 안 하시면 못 받으시는 경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꼭 얘기하세요. 그래서 1, 2, 3장에 대한 정리 잠깐 할게요. 처음, 매입의 정석. 아무리 싼 동네라도
현금 받치기 대신에 무조건 적격증비 받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반드시 받고 비용을 받자. 이거만 해도 내가 낸 돈의 30% 최소예요. 최소 30%는 건진다. 두 번째, 매출의 퍼즐. 홀 매출만 있었던 시절은 지났다. 지금은 배달앱, 포스, 형용술, 제로페이 뭐 너무 많다. 매출의 그런 채널이.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싹싹 긁어가지고 체크하자. 세 번째, 인건비의 원칙. 이제는 그냥 알바생이 나 이제 소득세 사업소득 해주세요 다 무시합니다. 무조건 근로자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4대 보험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건비는 앞으로 사업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요 세 가지가 지금까지 세 가지 장의 이제 핵심이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4시부터는 이제 좀 심화 과정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좀 10분 있다 뵙겠습니다.